안녕하세요. 바디입니다. 2022년 2월 2일 수요일 날짜로 달라스 뉴스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윈터스톰으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이번에도 전기가 많이 남아있을지 어떻게 될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관해서도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씨 뉴스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단순히 텍사스 쪽만 아니라 뉴멕시코부터 텍사스 쪽을 시작하여서 중부 북동부까지 이렇게 다 스치고 지나가는 아이스 스노우스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공편 같은 경우도 비행기로 여행을 하시려는 분들은 스케줄이 조정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곳곳에도 사고가 있고 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전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달라스에서는 쉽게 얼어붙을 수 있는 고가도로 같은 것도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특별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텍사스에서 현재 윈터스톰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2월 4일에 거친 목요일 금요일 동안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도로에 소금 같은 것도 뿌리면서 미리미리 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해보다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 온코 에너지에 의하면은 19,000여 명의 가정이 11시 20분 걸쳐서 정전 사태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컬린 카운티 카프맨 락걸에서도 750여 가정이 정전이 있었던 사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텍사스의 일렉트릭 릴라이벌리티 카운슬 오브 텍사스, 줄여서 얼캇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전기 공급 중단 사태로 인해서 이 얼컷에 관해서 들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텍사스에 있는 전기를 공급 관리하는 이러한 단체가 되겠는데요. 이 11시 30분경에 있었던 전기 공급은 일시적인 것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 공급에 의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인데요. 텍사스에서는 눈길, 얼음길을 달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사고가 납니다. 다운타운 달라스 그리고 I-30와 I-45에서도 사고가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테런트 카운티에 있는 매드스타에서는요,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300% 가까이 늘어난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주의를 요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운전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거나 중요한 생필품이 있어서 사러 가셔야 되면은요, 평소에 잘 가시는 길이더라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구글맵을 이용하시거나 와이즈 등을 이용하시면요, 교통량도 알려주고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그럴 때는 역시 또 알려주고 다른 길을 추천해주고 그러니까요, 이러한 기능을 최대한 잘 사용하셔서 안전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얼컷 이야기가 나오면요, 많은 분들이 작년에 있었던 이 끔찍한 악몽을 기억하실 건데요. 2021년 2월 중순경에 북텍사스의 윈터스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 역시 3일 넘게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중간에 2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오고 끊겼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3일 내내 전기가 계속 중단돼 있어서 리빙룸에 있는 그 가스 파이어플레이스 있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마루에서 가족 다 같이 3일 내내 라면 끓여 먹고 파스타 끓여 먹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올해도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지 작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대비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말을 믿어도 될지 궁금해 하시고 걱정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컷에서 현재 모니터링하고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의 전기를 담당하는 얼컷에서 웹페이지에 대시보드를 마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보시는 것이 수요 공급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전기 공급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전기 수요가 되겠는데요. 저녁 시간대쯤에 수요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공급 역시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전기를 공급할 양이 많다고 나오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 역시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그리드 컨디션이라서 전기 공급망의 상태가 되겠는데요. 11,000메가와트가 넘는 전기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컨디션 역시 노말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Enough Power for Current Demand, 지금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전기가 남아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죽을 썼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청문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CEO를 비롯한 보드 멤버 역시 바꾸면서 조직을 개편하고 다음에 올 이러한 윈터스톰에 계속 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들의 정보에 의하면은 수요를 맞출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 올 윈터스톰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로 굉장히 짧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웹페이지를 지켜보면서 공급망의 안전 상태와 수요 공급 차트를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텍사스에 7 빌리언 달러의 unclaimed property가 있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7 빌리언 달러니까 70억 달러이고요. 이 unclaimed property는 번역을 하자면 미수급 재산으로 텍사스 주정부에 남아있는 찾아가지 않은 돈이 되겠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러한 돈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고 어떻게 이 돈을 찾아올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사스 경우에는요, 텍사스 언클레임드 프로퍼티를 검색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름과 성을 넣고요, 어떤 도시에 있는지 검색을 하시면은 혹시라도 내가 찾아야 되는 돈이 있는지, 나한테 발행된 체크가 있는데 내가 찾아가지 않은 것이 있는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제가 그냥 라스트 네임 킴으로 하고요. 시티는 달라스로 해서 밑에 아래 서치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료 자체는 수십 페이지가 나오는데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일부분만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산안토니오에서 이 주소에 있었던 킴이라는 분이 2001년에 발행된 벤더 책이 있는데 195달러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달라스에서 이 피오박스 주소를 가지신 라스트 네임이 킴이셨던 분은요. 이 메가라이프 헬스 인슈런스에서 발행한 또 2010년에 발행한 38.19달러짜리 책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외에도 캐롤튼 텍사스에 사시는 킴 되시는 분은요. 이 에로헤드 인슈런스 같아요. 여기에서 발행한 897달러나 되는 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발행했으니까 다른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최근 것인데요. 굉장히 큰 돈이죠. 이러한 돈이 아직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정부에 돈이 쌓여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돈은 제가 샘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받는 리베이트 금액이나 아파트에 들어가시거나 유틸리티 등을 신청하실 때 일정한 돈을 내놨는데 나중에 이사를 가거나 해서 이러한 디파짓을 찾아서 수령해야 되는데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에서 돌려주는 이런 팔리시나 책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제때 찾아가지 않아서 본인이 수령을 못하게 되면은요. 회사가 이러한 체크를 다시 자기네들을 꿀꺽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 감사기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책들을 주정부에서 데이터화 시켜서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보여주게 하는 것인데요. 적게는 몇십 달러에서부터 많게는 몇천 달러까지 여러분 이름으로 발행된 체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이 주소를 입력하실 때 지금 주소만 입력하지 마시고 예전에 살으셨던 도시까지 모두 다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었던 예전에 사용했던 이름 혹은 성을 모두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오셔서 시민권을 따서 한글 이름에서 영어 이름으로 바뀐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결혼을 하여서 성을 바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썼던 이름, 성을 모두 다 검색을 해보시면요. 조금 더 본인의 돈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핸드폰을 사고 발행된 50달러 체크를 삼성으로 발행된 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잠깐 검색해보면요. 금방 나오니까요.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오늘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마무리했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맥을 보시면은 보통 초록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어서
플러스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구글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7.52%로 상승을 하여서 S&P 500과 나스닥을 견인을 하였고요. 대부분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아마존, 테슬라, 디즈니, 넷플릭스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 페이팔이 마이너스 24% 가까이가 되는 주가 하락을 하여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뉴스는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 후에 이어졌는데요. 우선 3대 지수의 장 마감 자체는 모두 다 플러스로 끝은 났습니다. 다우지수 0.63%, 나스닥 0.5%, S&P 0.94%로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장이 마감된 후에 페이스북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예상치를 미스하고 가이던스 역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장외 거래 시작하면서부터 마이너스 20%가 넘는 돈이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테크주에 해당되는 페이팔과 스퀘어 역시 많은 폭으로 빠져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어느 정도 장을 이끌어 줬는데요. 내일 아침 3일 목요일에 장이 열렸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리하게 사고 팔고를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 역시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시장이 많이 내려가 있을 때 조금씩 사는 것도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특정 개별 주식을 사는 것이 굉장히 겁이 나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3대 지수를 따라가는 ETF나 뮤추얼 펀드에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0%로 빨간불이 찍히면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요.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서 여유있게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2월 2일 수요일 날짜 달라스 뉴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미끄러운 눈길에 안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